어떤 장면이 백강혁이라는 캐릭터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중증외상센터라는 작품에 이전 같았으면은 자료조사 등이 엄두가 안 나가지고 시도도 못했을 것 같은, 진짜 벽을 보고 일하는 것 같다, 이런 기분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비슷한 퀄리티의 문장을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어떤 창작 역량을 더 키워야 할까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를 보신 분이라면은 백강혁이 양재원을 어깨에 짊어지고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백강혁이라는 캐릭터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중증외상센터라는 작품의 톤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 이런 고민의 답이었습니다. 다소 황당하면서도 동시에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중증외상센터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낙준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이고 또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의 운영자이며 최근 핫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 웹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단순한 의학이라는 소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과학, SF 소재와의 융합하는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인공지능을 소재로 했던 소설 AI 닥터가 대한민국 SF 어워드 웹소설 부분에서 대상을 타기도 했죠.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다는 증거입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소설이나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창작물에서만 존재했던 무언가가 아니고 진짜 우리 삶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작 과정에서도 AI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묘사를 쓸 때 저는 종종 AI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증상이 어떤 게 있지? 그러면 AI는 심박동수, 체온, 동공 크기 등이 바뀌는 거를 되게 자세히 알려줘요. 이거를 저는 소설에 맞게 바꾸는 과정만 거치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비하면은 정말 창작하기 위해서 이전에 엄청난 사전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 셈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자료조사 등이 엄두가 안 나가지고 시도도 못했을 것 같은 디테일한 묘사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가령 19세기 런던의 길거리 모습 같은 것들 말입니다. 특히 저는 제미나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제미나이는 단지 묘사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문장에 단서가 되는, 즉 레퍼런스가 되는 자료까지 링크로 달아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거는 좀 그럴싸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선택을 하고 취합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AI가 소설을 쓰는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소설을 쓰는 데도 도움을 주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AI는 24시간 제 부름에 응답해주는 성실한 조수인 셈입니다. AI와 함께 소설을 쓰는 시대. 이 말을 들으면은 혹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이제 인간 작가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대화를 해보면은 많은 창작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유려한 문장을 쓰고 또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하니까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면 AI는 대체자가 아니라 확장자입니다. 제가 만든 아이디어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머릿속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존재죠. 제가 또 시간도 없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일 만큼 성의가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배경 지식 혹은 고민만 하던 표현 방식, 이런 것들에도 도움을 줄 뿐더러 AI는 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봐 줌으로써 틈을 메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Augmented Intelligen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창의력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강화 지능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강연에서 저는 AI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창작의 도구이자 조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작가는 앞으로 어떤 창작 역량을 더 키워야 할까요? 즉, AI와 함께 작업한다면 어떤 창의적인 가능성이 열릴까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웹소설을 쓰는 작업은 굉장히 고독한 일입니다. 스토리 전체의 세계관도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을 만들지만 이 모든 것을 오직 혼자서 해야만 합니다. 뭐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작가들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이 팀을 이뤄서 일하지만 웹소설 작가는 대부분 혼자입니다. 저 역시 마감이 몰리면은 뭐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모든 문장, 상황을 스스로 검토해야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진짜 벽을 보고 일하는 것 같다. 이런 기분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AI라는 새로운 조수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종종 AI에게 이런 것을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느낄 법한 감정이 뭘까? 왜냐면 제가 항상 몰입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주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세기 런던의 뒷골목 분위기를 한 문단으로 설명해봐. 휘플스 오피 오랜만에 들어서 좀 기억 안 나는데 묘사 좀 해줘. 그러면 AI는 제게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까지 제공해 줍니다. 덕분에 고민하던 내용의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지고 글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특히 저는 이제 의료 현장을 배경으로 글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관련한 지식이나 용어가 빠르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의사지만 모든 전문 분야를 다 알 수 없고 또 제 친구들 중에는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연락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주지 않죠. 이럴 때 AI가 매우 빠른 사전이자 적절한 레퍼런스까지 찾아주는 일종의 협진이가 되어줍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어느 순간 AI가 제 창작의 리듬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창작의 본질,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은 여전히 작가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힘있게 만드는데 AI는 굉장히 든든한 조수가 되어주고 있죠. AI의 발전은 분명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방식은 점점 덜 특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적인 문장, 유려한 묘사, 스타일 있는 문체, 이런 건 이제 AI가 제법 잘하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더 잘하게 되겠죠. 이전에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고 그 사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비슷한 퀄리티의 문장을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작가는 무엇을 더 잘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야기의 뼈대를 짤 수 있는 능력, 즉 세계관 설계와 캐릭터 조형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야기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지도 제작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이야기를 잘 쓰는 사람이 작가였다면 앞으로는 이야기를 먼저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 생태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캐릭터를 잘 구상하고 그 캐릭터의 매력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이 전반적인 설계를 잘하는 사람의 힘이 보다 강해질 겁니다. 중간중간 빈틈을 채우는 것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도 잘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는 이후로 이어질 2차, 3차 창작의 원천 소스가 됩니다. 가령 재밌는 소설은 웹툰이 되고 또 드라마나 영화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 과정이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글이 그림이 되고 영상이 되는 데에는 각기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I도 그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장벽을 어느 정도 낮춰줄 수 있을 겁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이제 작가나 예술가도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창의성이란 단순히 어떤 것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왜 만들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도 how to do 보다는 what to do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창의성에서도 완전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제안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의도나 의미, 감정은 담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표현할지, 어떤 관점을 취할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 특히 창작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창의성은 이야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구현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건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죠. 결국 AI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인간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이야기를 쓰는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AI와 함께 창조적인 미래를 열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가 있습니다. 일기, SNS, 이메일, 보고서, 이 모든 글이 사실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어려운 점은 내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입니다. 능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AI가 이를 보완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이란 기회의 영역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다양한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고, 글을 쓰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상상하고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쓸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글을 쓸 겁니다. AI라는 멋진 조수와 함께 말이죠. 새로운 시대의 창의성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가능성에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